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이게 좀 크게 작동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예정대로 3월 4일에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정이 우리나라 연휴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대비할 시간이 없겠다라고 했던 점도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역대급 대규모 선물 매도, 여기 또 현물 매도 합쳐서 거의 4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또 PCB, 엔비디아 이런 어떤 일정, 그러니까 PCB가 잘 나오면 다행인데 여기에 PC도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여기서부터 제대로 반등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는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 우려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는 그동안에 미국의 고용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여기저기서 좀 해고 관련된 보도가 나왔죠. 실제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해 들어 최대치로 증가를 했고, 고용마저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안전자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거든요. 돈이 귀해진 거죠. 예, 사람들이 그냥 달러를 쥐고 있으려고 한다, 아니면 달러를 더 사려고 한다, 돈을 안 쓰려고 한다라는 거는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재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달러는 귀해지고, 사람들이 국채로 가고, 대규모의 자금이 저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 특히 신흥시장 쪽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재료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2년치를 차트 딱 놓고 보면 이 정도의 하락 사이클은 그렇게 새삼스럽게 깜짝 놀랄 정도로 처음 나온 하락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하락도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년도 하반기부터 엔비디아의 주가를 이렇게 보면 갇혀 있어요. 예, 150달러가 상단이고, 아래로 보면 그 이하로 내려간 적은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110달러 정도 여기에 갇혀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냥 이 안에서 박스권으로만 움직이지 더 이상 강력한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리드하지 못한다면 엔비디아하고 연결이 되면서 올라갔던 미증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형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 그러니까 미국 하나의 어떤 대장주의 수명이 다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우리 증시에 같이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가 계속 관세 이야기 하잖아요. 어저께 강요회의 하면서 유럽에도 25% 관세 부과할 거라고. 근데 저 안에서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마치 한 30일 정도 또 추가로 유예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가, 백악관 측에서 아니다, 그거 결정된 거 없다, 이렇게 이제 한 발 뺐죠. 근데 오늘 나온 거는 다시 관세한다. 그리고 중국도 추가로 10% 한다. 근데 저 10%는 앞으로 매주마다 또는 수시로 계속 10%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부과를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음 주에 이제 또 한 달 미루거나, 아니면 캐나다, 멕시코가 이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 부과 안 할 거야,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또 날짜 얼마 안 남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개장되는 게 3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나올지 모르니 좀 피하고 보자,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런 데 이외에는 상호관세로 갈 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4월에 부과한다고는 하는데 부과되지 않을 것 같다. 저 4월의 근거는 뭐냐면, 상호관세는 우리한테 어느 품목에서 어느 정도 타격을 주는지 쫙 조사를 해보고,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나라들별로 우린 너희한테 이만큼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저게 과연 쉽게 결론이 나겠느냐. 항목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나라들을 지금의 인력이 저걸 또 어떻게 4월까지 다 하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몇몇 나라가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는 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거의 직전돼서 또 압박을 하고 이런 어떤 발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저 기사는 시장에 좀 낙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될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날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어렵다, 이런 쪽의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변수는 오늘 그 MSCI 리밸런싱 있는 날이잖아요. 오늘 외국인들 매매 규모가 특별히 컸는데, 그 부분에 아마 그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서 편입되는 거 없이 편출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비중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금이 좀 유출되고, 이런 걸 노려서 또 재료 겹치면서
뭐 선물도 같이 움직이고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됐던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도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오늘 역할을 못했어요. 뭐 시가총액 빅5를 보면 적게 빠진 게 3.2%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탑10 안에서도 셀트리온이 0.7% 오른 거 빼놓고는 그 낙폭이 장난이 아니죠. 평균적으로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평균 한 4% 정도 낙폭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시가총액 3위와 5위 종목이 10% 넘게 빠졌어요.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이전 상장 일단 취소한다. 그러니까 보류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재료가 더해지면서 급락을 했죠. 이게 참 에코프로비엠은 121선 향해서 가던 분위기였는데 이런 재료가 더해져서 빠져버렸고 보통 이제 시장이 괜찮을 때는 이럴 때 대형주 몇 개가 이제 방어해주면서 좀 지수 낙폭을 좀 축소하는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런 대형주에 그럴 여유가 없었고 이 부분 특히 외국인들 선물 매도까지 겹치면서 대형주들이 오히려 시장에 발목을 잡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오늘 대규모 매도했는데 특징이 아무리 매도가 많아도 매도가 7조 2천억, 매수가 5조 6천억 이렇게 안 나와요. 보통 한 매수 매도 합이 한 6조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13조 원 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다른 수급적인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엔 MSCI 리밸런싱 관련된 게 오늘 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수급에선 그렇게 보여지고 선물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오늘 선물 매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 역대급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좀 오버했다. 그래서 더 매수 여력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어젠가요? 제가 어젠가는 매수 매도 여력이 되게 비슷해졌는데 이제는 저는 아마 공방 치고받고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없어졌어요. 예, 거의 지난번 위로 치고 나갔을 때 같이 지금은 반대로 아래로 치고 나오면서 선물 매도 여력이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이제 대형 악재가 숨겨져 있는 게 있으면 이게 무시가 됩니다.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 무시가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다라면 선물 매도는 추가적으로 더 나오기는 조금 버거워진, 많이 버거워진 그런 위치로 간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추초에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매도했는데 전체 매도 감안해 보면 3분의 1이 안 되죠. 근데 그리고 그다음에 자동차 매도하고 매수는 뭐 LS 일렉트로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업종은 약간 좀 방어주 같은 느낌의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매수에 들어가 있었고 기관은 뭐 오늘 수출주,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 매도하고 매수는 뭐 인버스가 오늘 ETF가 쫙 매수 상단에 있었다라는 거 오늘 기관은 사실상 매수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매도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2차전,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냥 매도에 거의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죠. 매수에는 약간 동진세미캠, 뭐 PSK 홀딩스, ISC 이런 이제 일부 반도체, 예, 다음에 이제 엔터주는 좀 종목별로 좀 갈리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러니까 기관은 오늘 뭐 알테오젠하고 엔터주, 뭐 이런 종목군들 이런 게 이제 매수 들어갔는데 이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하게 어떤 업종을 뭐 주로 샀다 팔았다 이런 건 아니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이제 레인보우 두 종목의 매도가 전체 매도의 한 70% 정도 차지하는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의 PCE 나옵니다. 예상치가 2.5, 0.3인데 근원이 2.6, 0.3 예상치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거보다 살짝 아래 나오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빠져서 근데 아침 방송에서 제가 엔비디아가 옵션 거래가 이번에 크게 걸려 있었는데 위아래로 7.7% 진동하는 쪽에 걸려 있었다. 합쳐보면.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낙폭이 마이너스 8%였잖아요. 그래서 옵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박스권 하단은 110달러라서 아직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또 빠져버리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다라는 심리가 가동될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화요일에 개장하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나오는 트럼프의 어떤 관세, 특히 직전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관련된 어떤 협상이 주말 사이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시황상 삼성전자 120일선 또 왔고 거의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 매도력이 별로 없고 특히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가 역대 5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선물 매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시장이 반드시 하락으로 돌아가고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뭐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달까지 한번 제가 데이터를 다 뽑아봤는데 이게 이 중에서 아마 한두 개 정도는 빠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되게 빠르게 찾느라고 이제 데이터를 그래서 한두 개 좀 빠졌을 수는 있는데 뭐 한두 개 빠진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다음 날 뭐 반드시 빠진다, 그 다음 주에 반드시 오른다 뭐 이런 데이터는 없고요. 근데 일단 다음 날 오른 경우 그 다음 주에도 플러스가 나는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장이 플러스가 나면 일단 괜찮은 거고, 근데 만약에 화요일에 또 마이너스가 나면 한 차례 고전을 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